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나는 업종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지속 시간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꼭 하루 이상의 자료를 준비를 해서 거기서 추리고 압축해서 압축한 거기 때문에 2배속으로 보시든 1.5배속으로 보시든 꼭 좀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보시길 권유드리고요. 아마 이제 실적 3분기 실적 나오는 것들 당연히 2차전지 당연히 리뷰해 드릴 거고, 2차전지 외에 실적 중에 우리가 좀 꼭 체크해 봐야 될 것들이 있으면 또 그것도 실적 체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나 뵐 것 같은데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11월 2일 날 첫 스타트 끊고 부산, 광주, 대구 일단 이렇게 잡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른 타 지역 뭐 예를 들어 전주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뭐 울산이라든지 뭐 많이 계속 얘기해 주시면 강력하게 얘기해서 여건만 허락되면 하여튼 지금 일단은 3군데 잡혀 있는데 좀 잘 많은 분들이 엄청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전국적으로 더 많이 요청 주시면 아마 회사에다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다른 타 지역 광주, 대구, 부산 외에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매주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최대한 지방에서 구조적 성장주, 그리고 뭐 2차전지 업황, 그리고 어떻게 주식 투자하는지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경동나비행 관련돼서 미국에서 지금 보일러 수입국 2위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미국에서 컨덴싱 보일러 온수기 점유율 1등인 경동나비행이 결국은 계속 미국에서 주거 효율성 개선 관련돼서 계속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우즈베키스탄 법인 설립한 게 아마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점유율 계속 올라갈 거고, 해외 매출처 다각화되면서 성장성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평택의 석탄 공장 2배 넘게 그 증설하면 결국은 이 현금 흐름 자체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나오는 거는 주가에 좀 다소 부담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경동나비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뭐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초 대비 40% 넘게 올랐음에도 현재 주가에서는 기관이 엄청나게 계속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요것도 지금 최고점 69,900원 찍고 나서 약간 소강 상태긴 한데 추세 자체로는 사실은 정배열 상태고요. 300일, 200일 중장기 추세는 크게 깨지 않았고요. 이평성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다는 거는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전력 인프라 쪽, 전력 인프라뿐만이 아니죠. 뭐 전력기계, 뭐 굴삭기, 굴착기 이런 뭐 기계 인프라 쪽에서도 압도적인 원탑으로 보고 있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매출단으로는 20%, 영업이익단으로는 30% 넘는 실적 증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내년 기준으로 PER 10배고 내후년 기준으로 8배인데 이 HD 현대 일렉트릭의 이 소위 말하는 글로벌 경쟁사들, 뭐 이태리의 프리즈만 뭐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프랑스의 넥상스 이런 회사들 평균 PER이 약 대략적으로 13배에서 15배인데 이거보다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뭐 HD 현대 일렉트릭 최근에 오늘도 10월 30일 날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그 개별 기업들 주가 많이 빠지는 와중에도 이 회사는 오르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유일하게 좀 목표 주가가 아주 고르게 상향 조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자고 말씀드리고,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도 주가가 싼 편이고요.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보다도 밸류에이션은 뭐 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서 양쪽 순매수가 좀 최근에 다시 들어오고 있다. 기관 외국인 모두 순매수가 좋고요. 완전한 정배열의 모습이고 완전한 상승 추세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HD 현대일렉트릭 또는 HPSP 같은 차트의 모습을 좀 많이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코스맥스 말씀드릴게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국 법인 오하이오주 법인에 대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인 적자가 빠르게 축소되고 내년에는 드디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조 6천억, 1조 8천억, 2조, 그 다음에 2조 3천억 영업이익 단에서는 1,300억, 1,700억, 2천억 가는 그림을 보고 있고요. 이 내후년 기준으로 이제 2천억, 내년에도 잘하면 이제 1,800억에서 2천억 예상을 하는데, 내년에 2천억을 만약에 달성한다. 그러면 지금 그 화장품 ODM 업체 중에 영업이익 체력으로는 압도적으로 국내 1등이고, 그걸 떠나서 지금 LG생활건강이 약 2,800억에서 3천억,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 2,500억. 그러니까 이 정도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하고 만약에 내년에 2천억 정도 영업이익 나면은 거의 동일한 동일한 이익 체력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2천억대 레벨에 올라서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ODM 업체로는 뭐 압도적인 국내 1등이고 글로벌로도 뭐 탑5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요. 왜냐면 지금 코스맥스가 국내에서도 매출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기존에 소위 말하는 럭셔리 지금 화장품이 주춤한 상태예요. 그런 그 럭셔리 화장품이 주춤한 거를 빠르게 지금 인디 브랜드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색조 포함해서 뭐 기초라든지 인디 브랜드의 성장이 아주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거는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아이패밀리 SC, 뭐 클리오 이런 회사들 중저가 브랜드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데 그 뒤에는 이 코스맥스라는 ODM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코스맥스는 레어뷰티 같은 뭐 미국의 핫한 인디 브랜드도 ODM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기관 쪽에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파는 물량을 기관이 다 받아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도 계속적으로 15만 원대부터 11만 원 초반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고 추세상으로도 보면 300일, 200일, 120일, 60일, 20일. 추세상으로도 300일, 200일, 120일, 20일, 60일. 정배열로 전환되는 추세로 보고 있고요. 확실히 지금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11만 원대가 오니까 여지없이 RSI에 과매도 지나치게 매도됐다. 과매도 표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반등세 나오지만 거래량이 없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붙으려면 아무래도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코스맥스 한번 최근 현황 보니까 중소형 브랜드 생산하는 거 아주 강점이 있어서 중소형 브랜드 화장품에는 OEM 쪽 압도적인 1등이고요. 중소형 고객사가 뭐 내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본 쪽 수출 물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해외 법인 지지부진했는데 중국 쪽에서 지금 중국 경기가 뭐 엄청 회복되는 걸 떠나서도 중국에서 약간 매출체를 한 1,400억 정도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게 분기입니다. 분기 1,400억이요. 미국에서 400억 정도 분기 매출 나올 거라 보고 있고 특히 K뷰티 쪽이 이 럭셔리 쪽에서 지금 메스티지라는 거는 중저가 뭐 대중화된 요런 브랜드 중심으로 성장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 외에도 뭐 동남아시아 쪽 해외 법인도 24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럭셔리 브랜드 말고 이 인디 브랜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뭐 레어뷰티라든지 이런 핫한 인디뷰티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어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색조 같은 경우는 미국 로컬 색조 신규 고객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24년에 영업이 2천억 정도 만약에 볼륨이 나오면 그거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하고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쪽에서 글로벌 대량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실적 모멘텀을 받고 있고 중국의 광저우 신생 브랜드랑 상해에 지금 연 4,500억 정도 매출 규모 사이즈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물가 시대의 럭셔리 화장품보다는 가성비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밸류체인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게 용기, 제조 브랜드, 유통을 하나로 원스톱을 할 수 있는 이쪽의 변화를 감안했을 때 그 1등 주자는 당연히 코스맥스가 될 거다.
최근에 그 CEO 간담회 보면은 회사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R&D 역량 그리고 독자적인 원료 개발인데 요거 관련돼서 독자적인 원료 개발로 글로벌 1등을 공고히 할 거다 그렇게 밝혔고요. 3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도 37% 증가하고 있는데 북미에서 62%나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고 네, 유럽에서도 지금 뭐 30%대 증가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내 화장품 전체 뭐 중소 로컬 화장품 평균도 16배인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12배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올랐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여전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피해 거짓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이 커서 실적 증가치가 되게 높았는데 많이 낮춰졌죠. 그런데 내년에 그래도 4천억 정도 매출의 영업이익 한 560억에서 한 600억대 예상하고 있고, 올해가 오히려 이익이 좋네요. 올해가 한 630억대 이익을 예상하고 있고 PER 기준으로 7배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이제 이익이 꺾이니까 11배 예상하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지금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죠. 네, 24년도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죠. 그 고양이와 스프, 네, 고양이와 스프랑 그 다음에 지금 꾸준히 누적적으로 지금 피해 거짓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 거짓 하고 플러스 고양이와 스프 이게 얼마나 내년에 터지냐에 따라 이거는 다시 600억대 체력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25년도에 4,500억에 영업이익 630억에서 650억을 본다. 그래서 PER 10배 정도 수준인데 아주 경쟁력 있는 웹보드 작은 회사들을 통합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게임 쪽에서 게임 잘 모르는데 사실 게임 신작이 히트 안 할지 상당히 맞추기 어려운데 웹보드 게임 쪽이 그나마 그 웹보드 게임을 구매하는 연령대가 뭐 40대에서 뭐 50대 후반 굉장히 안정적인 구매 연령대가 있고 웹보드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네오이즈도 수급 자체는 뭐 그렇게 석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기간이 계속 팔고 있다가 최근에 좀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도 최근에 매수하고 있지만 연속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많이 그 피해 거짓의 그 신작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지금 옆으로 기는 형태인데 주가 자체로는 좀 이것도 사실 역배열이네요. 지금 역배열 상태고 바닥권에서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게 사실 뭐 그 의미 있게 올라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괌에도 RSI 지표상에 괌에도 지표가 떴죠.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일봉상에서는 거의 지금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고 피해 거짓이 9월 19일 날 출시했는데 이 소울 라이크란 장르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렵고 난이도도 어려운 데다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패스 요거 때문에 초기 판매량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 240만 장 이상 팔 걸로 예상했는데 지금 168만 장, 80만 장 정도가 덜 팔린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거의 뭐 3분의 1 정도가 그 매출, 그쵸. 매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그거에 대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컸는데 못 미치니까 상당히 빠진 거고 내년부터는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180만 장, 최대 좋게 보는 데는 210만 장까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가파르게 좀 꾸준히 이 피해 거짓도 판매량 자체는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피해 거짓 자체가 한국 게임 회사가 글로벌 콘솔 시장에서 첫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한 거다. 그리고 내년에 이 회사가 기대하는 거는 고양이와 스프 이게 24년도에 신작 기대감 역시 갖고 있고 워낙 크게 기대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실망한 매물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거짓이 나름의 성공을 거두면서 파트너사랑 계약 조건이 좀 개선되고 피해 거짓 때문에 이 회사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이 플레이 투 원 게임으로 돈 버는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고요. 가상화폐 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 게임 시장에서 워낙 글로벌 플레이어 대비 경쟁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저는 전 긍정적으로 보는 건 요겁니다. 웹보드가 상당히 매출이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웹보드 게임 매출을 대부분 하는 게임 개발사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안정성과 다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도 그 네오이즈도 계속 신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요. 일본의 유력 IP죠. 금발의 가슈벨. 네. 요게 모바일 게임으로 올해 연말에 금발의 가슈벨이 모바일 게임으로 연말에 출시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웅전설. 요게 지금 꽤 인지도 있는 IP 게임인데 요것도 모바일로 24년도에 출시 예정. 신작은 계속 신작에 대한 흥행 기대감은 여전히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바일 게임에서 이 서브컬처라는 장르가 대세 장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서브컬처가 뭔지 한번 검색 꼭 해보시길 검색해서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서브컬처가 대세 장르로 자리 잡고 있어서 브라운 더스트라는 게임 이후 서브컬처 IP를 적극적으로 네오이즈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브컬처가 대세이기 때문에 서브컬처 IP를 활용하는 네오이즈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네, 메가스터디 혹시 꼭 다뤘으면 하는 분들 많이 그거 주시면은 메가스터디 말씀드릴 거고요. 기업 분석 훈련소에 한번 다룰 생각이요. 이 회사도 그 소위 말하는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윤정부에서 굉장히 좀 이 사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7천억대, 8천억대, 올해는 9,400억대, 내년에 1조, 내후년에 1조 2천억 이렇게 꾸준히 그냥 10%씩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익 자체도 한 번도 역성장 없이 올해 같은 경우는 1,300억, 내년에 1,400억, 1,600억, 1,800억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로 보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배당금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꾸준히 잘 주고 있고 PER 밸류를 치면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6배니까 상당히 이렇게 매출은 약 10% 정도 그죠? 이익은 약 10에서 15% 정도 꾸준히 성장하는데 PER은 지금 내년 기준으로는 5배, 내후년 기준으로는 4배까지 떨어지니까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성장하는 산업일까? 사교육 자체가 앞으로 계속 커질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사교육 자체가 줄진 않겠지만 성장성이 있을까? 그러면 그런 측면으로 투자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가격대는 매력적으로 느끼는지 기관에서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지분율도 23%대에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역배열 상태예요, 이것도. 근데 지금 이제 정배열로 바뀌려고 지금 상당히 바닥권에서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RSI 75를 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언제든 과매도 구간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가 위치 자체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한번 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나는 업종을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보기술 쪽에서는 역시나 HPSP가 10월달 상승률 굉장히 좋았고요. 이거 표가 좀 잘못됐네요. 네. HPSP가 1월달 대비해서는 36%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이건 좀 잘못됐고요. 10월달 한 달 동안 8.1% 올라간 게 맞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9.7% 올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연초 대비 16.6%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는 연초 대비로는 역시나 JYP가 압도적으로 좋았고요. 54.3% 올랐는데 10월 한 달 들어서는 5% 정도 빠졌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죠. 그리고 MDD 값도 수정이 돼야 되고요. HPSP는 연초 대비하면 거의 14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소재단에서는 솔브레인이 최근에 주가가 좋았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5.7% 올랐고요. 산업재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성일하이텍, SFE 전부 다 부진했습니다. 상당히 산업재 쪽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지수 대비 언더퍼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하림지주가 4.2% 빠져서 코스닥 지수 비슷한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건강기능식품하는 콜마비아니에츠가 상당히 좋았죠.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을 나타냈고 자유소비재 쪽에서는 성호하이텍, 골프존 다 부진했는데 그나마 파라다이스가 마이너스긴 한데 그나마 코스닥 지수보다는 2배 정도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보기술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140% 넘는 정보기술 쪽에서 코스닥 쪽에서는 HPSP가 가장 좀 실적이 좀 좋았고요. 지금 155% 정도 올랐고 헬스케어 쪽 단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월 대비해서 16.6%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역시나 JYP가 실적이 좋았네. 최근에 주가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달 대비해서는 54% 올랐고요. 솔브레인은
최근에 주가가 좀 회복이 되면서 1월달 대비해서 11.7% 올랐습니다. 지금 그 1월달 아마 코스닥 지수가 지금 많이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1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11.7%도 코스닥 지수로 1월 대비해서도 초과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산업재 에코프로면 최근에 주가가 엄청 빠졌죠. 127%인데 아마 이거 오늘 주가가 더 빠져서 아마 120% 초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대비는 초과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하림지주가 연초 대비해서 9% 정도 빠진 정도 수준이고요. 네, 자유소비재 쪽에 이 자동차 부품 회사인 성호하이텍이 70.6%로 지수 대비 월등한 초과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소재, 산업재, 필수소비재, 자유소비재 7개 산업군에서는 저는 HPSP,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JYP 엔터, 그 다음에 소재 쪽에 솔브레인, 그 다음에 자유소비재 쪽에 성호하이텍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JYP 엔터 보시면 이제는 뭐 JYP가 시총 이제 4조대죠. 4조 좀 못 미치긴 하는데 저는 이게 충분히 시총 5조, 6조 이상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게 매출과 이익의 볼륨이 이제 사이즈가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5,800억 정도 매출에 1,800억, 영업이익 유일하게 엔터 회사 중에 30%가 넘고요. PER 밸류도 엔터 회사들 평균 30배에서 35배를 주는데 현재 기준으로도 주가가 많이 빠져서 26배밖에 안 되고요. 25년은 그림으로 가면 19배, 20배 미만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25년 기준으로 하면 이제 매출 달에서는 8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2,600억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출과 이 하이브 다음으로 큰 볼륨 사이즈 자체가 커지는 걸로 보고 있고요. PER은 여전히 19배고 영업이익률은 30%가 넘습니다. 최근에 10만원대부터 이제 기관의 가파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보유 지분 43%면 상당히 이 2015년 그림으로 보면 외국인 보유 지분이 4%여서 지금 8년 만에 지금 10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외국인이 선호하는 엔터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차트 흐름 보시면 300일, 200일선, 200일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14만 6천원 대비해서는 46% 가까이 빠졌는데 펀더멘탈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엔터 관련된 회사는 특정 연예인에 너무 의존하지 않냐. 그러기에는 JYP 같은 경우는 워낙 시스템화 돼 있고요. 그리고 가장 그 아티스트에 대한 인성을 중요시하는 게 박진영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는 타 연예 기획사보다는 훨씬 좀 안정적이다. 그 인성 관리를 하기 때문에 JYP에 들어가는 아티스트는 지저분한 그런 문제에 관련돼서는 다른 엔터사보다는 그래도 좀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너무 시스템화 되고 있다. JYP는 3분기 실적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브레인 말씀드리면, 솔브레인도 올해 실적은 18% 이상 감소하지만 반도체 그 감산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영업이익의 감소폭이 훨씬 크죠. 영업이익이 40% 넘게 감소를 하니까, 그죠? 30% 가까이 감소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다시 1조의 영업이익 2천억 체력이 올라올 거로 보고 있고요. PER 11배 정도 수준이고, 내년에는 25년 기준으로는 1조 3천억, 1.3조의 영업이익 2,400억 정도. 그 정도 사이즈를 보고 있고, 25년 기준으로 PER 9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쪽에 시가객 소재예요, 시가객. 그리고 이 회사는 국내 전액, 2차전지 소재인 전액, 국내 생산을 솔브레인이 국내 전액 담당하고 있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해외 전액을 담당하고 있어요. 전액 같은 경우는 신규 전액 만드는 회사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는 전액도 나름의 진입 장벽이 있고, 전액 관련돼서는 사실 솔브레인, 엔캠, 동아기업 이 정도기 때문에 후성 이 정도인데, 이 중에 의미 있는 건 솔브레인, 엔캠, 동아기업 정도가 국내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을 계속 아웃퍼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지금 거의 한 3일을 빼고 한 달 내내 계속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기관도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때 한번 팁 드렸는데 보초병 세우는 팁은 3일 정도
연속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한번 보초명 보낼 필요가 있는데, 이 3일 연속 매수세가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는 덩어리 자체가 이 정도 사이즈는 나와야 됩니다. 뭐 11,000원, 11,000주, 15,000주, 만주, 이렇게. 기존에 뭐 2,000주, 3,000주 이렇게 하다가 11,000주, 15,000주, 뭐 만주 이렇게 대량 물량이 연속으로 뭐 3일 이상 나오면 그거는 좀 의미 있는 수급의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브레인도 일봉상으로 보면 고점 대비 지금 30% 넘게 하락하면서 차트도 되게 지저분하죠. 근데 이 가격대에서 22만원하고 23만원대에서 장기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22만원하고 23만원대에서 의미 있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만원, 23만원 가격대에서 뭔가 바닥을 다지려고 하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고, 아니나 다를까 22만원, 23만원대에서 RSI 지표상의 과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매출과 이익이 20%씩 늘어나는 구조고,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23년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실적 상승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감산을 했죠. 삼성전자가 감산 안 할 줄 알았는데 대폭 감산했죠. 생각보다 많이 감산했어요. 당연히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는 이미 감산했고요. 그래서 일부 고객사들의 재고 축적 수요가 아마 빠르면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에 재고 축적 수요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 가장 부진한 부분이 서버인데, 일반 서버 같은 경우는 AI 서버가 워낙 단가가 비싸가지고 일반 서버 쪽으로 투자가 못 가는데, 일반 서버도 지금 그 재고가 쌓인 기준, 재고 쌓인 연도 기준으로 1.5년, 약 18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이게 2년 정도가 초과하면 일반 서버 쪽에서도 재고를 쌓으려는 재고 축적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삼성전자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모바일하고 PC 쪽에서는 재고 축적에 대한 수요가 현재 이미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3D 낸드 쪽에서 200단 이상 적층수를 늘리는 속도가 느려지고 피처 스케일링이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집적도가 높아지면 시가액 소재가 많이 쓰일 거라고 보는데, 이 피처 스케일링이 뭔지 구독자분들이 직접 손품을 팔아서 댓글로 올려주세요. 피처 스케일링.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76단 이상 위로 계속 많이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많이 쌓으려는 낸드 비중이 증가하면 당연히 그만큼 그 시가액 사용량, 그러니까 시가액 사용량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고객사 가동률 회복이 되면 시가액 수요도 당연히 더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라는 거는 이 첨단 미세화 공정이잖아요. 첨단 미세화 공정 자체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초상계 에천트 시가액은 계속 Q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쪽에 그 상승폭이 가장 좋았던 콜마비&H 실적 한번 보시면 5,700억에서 5,900억, 6,500억. 그러면 요 평균치만 계산해도 2025년에 7,000억 정도 매출 사이즈가 예상되고, 그리고 영업이익단에서도 요 평균치 380억에서 560억 늘어나는 게 대략 뭐 30% 정도 매출 사이즈가 늘어나면 560억에서는 대략 30% 정도 늘어난다 치면 뭐 한 700억대 초반, 7천억에서 영업이익 700억대 초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 기준으로 PER 10배 이상까지 떨어지니까 콜마비&H 경쟁사가 뭐 있죠? 노바렉스, 또 뭐 있죠? 서흥, 건기식 만드는 회사들, 그다음에 HK 이노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저는 건강기능식품 플러스 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까지 같이 하는 HK 이노엔이 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HK 이노엔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으시다, 기업분석 훈련소에서 꼭 다뤄달라고 하시면 HK 이노엔도 기업분석 훈련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HK 이노엔은 건강기능식품 쪽보다는 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에는 기대감이 높고요. 건강기능식품 쪽이 가장 잘하는 거는 노바렉스가 좀 가장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콜마 B&H도 상당히 기관 외국인 모두 수급이 좋아요. 기관 외국인 지금 쌍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 지분율 자체가 2.6%밖에 안 되니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것도 역배열이죠. 근데 좀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고, 이게 보이시죠? 네. 요 가격대에서 좀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역시나 과매도 신호가 나왔죠. RSI상에서. 왜 주가가 계속 부진했냐? 건기식 자체가 국내 불경기 때문에 소비 둔화랑 경쟁 심화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요 고객사가 이 애터미거든요. 애터미. 일종의 다단계 아시죠? 애터미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하반기에 뭐 여주, 루바브, 애터미 신제품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하반기에 신제품 모멘텀을 받고, 그 다음에 화장품 쪽 매출이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이 콜마스크 쪽에서는 계속 매출 꾸준히 양호하게 나오면서 하반기에는 올해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기저효과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콜마 B&H도 캐파를 늘리고 있는데 세종 3공장이 연 4천억 캐파인데 이게 부분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세종 3공장이 분말 스틱 포장, 그 다음에 고용제 분말 과립, 조립 혼합 등 요게 세종 3공장의 실적에 대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중국 쪽 강속 콜마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죠. 그게 중국에서 매출 성장이 올해보다는 내년 24년도부터 실적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콜마 B&H도 건강기능식품은 아까 말씀드린 국내 불경기로 인한 소비두나 뭐 경쟁 심화 이런 거 얘기하지만 그 와중에 이미 선점 효과를 누린 콜마 B&H, 노바렉스, 뭐 서흥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콜마 B&H나 솔브레인보다는 조금 더 강한 흑자 전환, 강한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저는 파라다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라다이스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매출이 지금 올해 1조 다시 회복되면서 74%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100억대에서 1,500억대 사이즈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조 1,000억대, 내후년에 1조 2천억대. 그러니까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찍음에도 불구하고 역성장 없이 내년과 내후년에 1조 2천억까지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영업이익도 1,500억대에서 1,800억대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17,000원대까지 좀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최근에 전체적으로 지수 빠지면서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역시나 지금 보시면 덩어리 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11만 주, 13만 주, 17만 주 이렇게 큰 덩어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지분율은 7% 미만이라서 외국인도 충분히 지분 추가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지저분합니다. 차트가 상당히 지저분한데 두 번이나 신호를 나왔어요. RSI에서 과매도 신호가 나와서 주가 측면으로는 RSI 과매도 신호가 나왔다는 거는 비싸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8월 달에 18,550원 찍고 계속 하다가 지금은 좀 반등세를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도 없죠. 근데 상당히 지금 보시면 외국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 수급을 봐야겠지만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 카지노 관련돼서 매출이 월별,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약 200억에서 300억인데 월별로 지금 600억 이상 매출 찍고 있어요. 2배 넘는 매출 나오고 있어요. 지금 9월 달에 635억 매출 찍었고요. 상당히 지금 견조하죠. 중국 반영 안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차별화된 공항 접근성의 부대 시설 덕택에 경쟁사 대비 중국 VIP 회복세가 아주 가파르게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 영종도 복합 리조트 관련돼서 관광상품 출시로 이미 경쟁사 대비 뭐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 회복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종도 인스파이어, 이게 10월 달에 드디어 리조트 개장했죠. 내년 1월 달에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영종도의 관광 클러스터 효과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영종도 관광 클러스터. 그다음에 중국 쪽은 워낙 뭐 아예 기대감이 없었는데 6년 5개월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됐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뭐 올해보다는 내년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요.
사상 최대 이익 찍고 있는데 현금 규모상으로 가장 큰 규모가 7,250억 프로젝트 금융대출 중에 5천억을 이미 리파이낸싱 차액을 상환했어요. 그리고 만기 도래하는 일부 부채들도 추가적으로 상환할 거로 보면서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감소되면 당연히 마진에는 상당히 좋겠죠. 재무구조도 안정화되고요. 최근에 그 전통조가 파라다이스 전남원 회장 그 사칭해가지고 참 지금 엄청나게 웃기죠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비용구조 슬림화하고 있고요. 호텔업이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제 막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스며들고 있고요. 카지노 드로백 뭐라고 말씀드렸죠? 드로백하고 홀드만 아시면 되는데요. 드로백은 카지노에서 칩을 구매하기 위해 쓰는 그 카지노 입장객이 칩을 구매하기 위해 쓰는 비용이 드로백이고요. 홀드율은 카지노에서 고객이 아니라 카지노의 딜러가 승리하는 그게 홀드율입니다. 그러니까 드로백 회복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래서 리오프닝 섹터 중에 가장 먼저 실적 턴어라운드, 이거 의미 있죠. 리오프닝 섹터 중에 가장 먼저 실적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이 파라다이스가. 그래서 올해 영업이 코로나 이전 최고치가 2013년인데 그걸 뛰어넘을 거라고 보고 200억 넘게 코로나 이전 최고치 영업이익 벌써 15% 넘게 뛰어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 주가 기준으로는 PER 지금 주가 다시 빠져가지고 20배 미만이니까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년에 나올 건데 보시면 9월달 데이터 보면 드로백이 73% 늘어났고요. 방문객이 86% 늘어났고요. 매출액은 92% 늘어났습니다. 홀드율 13%. 홀드율도 계속 매년 개선이 되고 있죠. 이게 지금 워커힐이 있고요. 제주 그랜드,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부산이 있는데 전부 지금 워커힐 24% 늘어났고요. 제주 그랜드 389% 엄청나게 늘어났죠.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134% 늘어났고요. 부산 99%. 상당히 고르게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문객 수 볼게요. 중국 2,549, 일본 7,000명. 일본이 역대 최대 갱신했고, 일본 VIP 그 방문객, 홀드율, 드라백 다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년 동기 대비 91% 늘어났고요. 중국은 2,500명밖에 안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워낙 작년에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 837%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VIP가 전 월 대비로도 8.5% 늘어나면서 계속 8월 달부터 8, 9,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중국 VIP는 아직 1,000억도 안 되는 수준인데 이제 가파르게 계속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누적 기준으로 VIP 드로백 중 로컬 비중이 27%고요. 로컬 VIP 드로백은 상당히 전체 드로백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는 체크를 해봐야 되고, 홀드율 중요한데요. 카지노가 이기는 비율입니다. 카지노가 홀드율 꾸준히 10% 초중반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홀드율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3개월 합산 카지노만 매출 전년 대비 85% 늘어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중심으로 일본 VIP 드로백이 사상 최대 찍고 있기 때문에 중국 VIP 드로백만 조금만 회복이 되면 상당히 파라다이스는 실적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라다이스, 네오이즈,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코스맥스 이렇게 한번 훑어드렸고 실적까지 봐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HPSP, JRP 엔터, 그 다음에 소재 쪽에서는 솔브레인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콜마 B&H, 자유소비재 쪽에서는 파라다이스를 지켜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나는 세 가지, 코스피 대비 초과 상승 나는 업종, 코스닥 대비 초과 상승 나는 업종, KRX 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나는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누적도 보셔야 되고 10월 한 달 동안 초과 상승 나는 업종도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거 꼭 1.5배속이든 2배속이든 엄청난 양의 자료를 반드시 꼭 봐야 될 거를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숙제 꼭 하시고,
그다음에 또 지방 어디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 수요 조사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 요번은 아마 금요일이 될지 목요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2차전지 이슈 체크를 할지 아니면 실적 한번 리뷰를 해드릴지 모르겠지만 또 엄청나게 재밌고 또 신나는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관련돼서 주가 빠진다고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잠시 HTS나 MTS는 좀 닫아두시고 이번 기회에 좀 더 투자 실력을 검증하고 공부하는 단계로 삼으시고, 절대 주식 투자 오래 하셔야 되니까 주식 투자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부에 계속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저희랑 같이 계속 공부하셔가지고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를 꼭 누리시는데 제가 헌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